몽골 기병의 말발굽은 왜 반도로 향하지 않았나?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대륙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진짜 천리장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 하나인 여몽전쟁, 즉 고려와 몽골의 전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계 최강의 몽골 기병이 30년 넘게 고려와 싸웠던 진짜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숫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역사서에는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수십만의 기병이 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마전술의 핵심은 광활한 평원입니다. 산악지형이 70%가 넘는 좁은 한반도는 기병이 기동력을 발휘하기에 최악의 장소입니다. 몽골이 그 좁은 길목에서 고려를 굴복시키기 위해 30년이나 허비했다는 것은 수리적 전략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수리 역사학으로 분석한 여몽전쟁의 주요 격전지 좌표는 지금의 내몽골과 하북성, 그리고 산서성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대륙의 북방 경계에서 몽골의 남하를 저지하며 처절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특히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기록 역시 우리가 아는 서해의 강화도가 아닙니다. 수리적 거리를 계산하면 그곳은 대륙 안의 거대한 섬과 같은 요새, 즉 내륙의 수로로 둘러싸인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전쟁을 반도 안에서 일어난 일로 배워야 했을까요? 대륙에서 몽골과 대등하게 맞섰던 고려의 강인함을 지우고 반도의 구석에서 겨우 버틴 무력한 모습으로 조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사위의 나라부마국로 삼으며 예우했던 진짜 이유는 고려가 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대륙의 한 축을 담당하던 거대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몽전쟁은 패배의 역사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몽골에 맞서 대륙의 자존심을 지켜낸 위대한 항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반도 사관에 갇혀 지도를 바라보는 한 박사님이 평생을 바쳐 계산해낸 대륙 고려의 기상은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숫자와 좌표로 증명된 진짜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대륙 고려가 조선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 격동의 교체기 속에 숨겨진 지리적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위화도 회군의 진실 압록강은 어디에 있었나?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고 조선의 새벽이 열리던 순간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입니다. 여러분은 위화도가 지금의 압록강 하구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수리 역사학으로 계산된 그날의 좌표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성계의 군대는 요동 정벌을 위해 북진하다 위화도에서 회군합니다. 당시 장마로 강물이 불어나 군사들이 건너기 힘들었다고 하죠. 자, 숫자로 따져봅시다. 요동 정벌의 목표였던 요동성이 지난 시간 확인했듯 하북성 한단 일대라면 군대가 집결하고 회군한 압록강과 위화도 역시 그 인근에 있어야 물리적 거리가 성립됩니다. 수리 역사학이 찾아낸 진짜 압록강은 반도의 국경선이 아니라 대륙의 중원을 흐르던 거대한 물줄기였습니다. 위화도 또한 반도의 작은 모래톱이 아니라 대륙의 요충지를 가로지르는 전략적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성계가 회군한 이유는 단순히 비 때문이 아닙니다. 대륙의 패권을 두고 명나라와의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군사적 승부수를 던진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만약 위화도가 반도 끝자락에 있었다면 그 먼 길을 되돌아와 개경을 점령하고 새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륙의 중심에서 일어난 역동적인 사건을 반도라는 좁은 틀에 가두다 보니 우리 역사는 스케일을 잃고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조선은 반도에서 시작된 나라가 아닙니다. 대륙의 질서 재편 과정에서 탄생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위화도 회군의 진실을 바로잡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졌던 본래의 크기와 위상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륙 위에 그려진 진짜 조선의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대륙 조선이 어떻게 반도로 축소되었는지 그 뼈아픈 역사의 현장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대륙 조선의 실종 지명 이동의 거대한 사기극.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우리는 앞서 조선이 대륙의 중심에서 탄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지도는 반도에 갇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명 이동이라는 치밀하고 거대한 역사 사기극 때문입니다.
오늘 그 뼈아픈 진실의 장막을 걷어내겠습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조선의 지명들은 수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륙의 좌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도는 어떻습니까? 평양, 한양, 요동, 압록강이 모두 반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제 식민 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대륙혼을 말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도를 손봤습니다. 대륙에 있던 수천 리 길의 지명을 반도의 작은 산천에 그대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륙의 거대한 물줄기였던 요하를 반도의 압록강으로 둔갑시키고 대륙의 중심지였던 평양을 지금의 평양으로 한정지었습니다. 숫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조선의 강역을 사서에 기록된 천리, 만리라는 수치로 계산해보면 절대로 반도라는 작은 공간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도 안의 지리로는 설명되지 않던 수많은 전쟁 기록과 사신의 이동거리들이 대륙의 좌표 위에 올려놓는 순간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대륙의 옷을 반도라는 몸에 억지로 끼워 맞춘 가짜 역사를 배워온 것입니다. 지명은 옮겨 심을 수 있어도 땅이 가진 수리적 좌표와 역사의 진실은 옮길 수 없습니다. 박사님이 15년 동안 계산해낸 수치들은 사라진 대륙 조선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도의 울타리를 부수고 대륙의 지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지명이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기상도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대륙 조선의 통치 기구와 경제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 풍요로웠던 실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몹쓸 사관들이 지운 대륙 조선의 주소.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붓이 칼보다 무섭다는 말을 아십니까? 조선 중종 시기 우리 역사를 반도라는 감옥에 가둔 몹쓸 사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휘두른 붓 끝에서 대륙의 광활한 영토가 어떻게 증발했는지 오늘 그 치욕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조선은 분명 대륙의 중심에서 건국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압박과 사대주의에 눈먼 사관들은 대륙에 있던 우리 조상들의 지명을 반도로 하나둘 옮겨 심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리 스스로 강역을 줄여버린 것입니다. 조선이 대륙에서 건국됐다면 왜 지금은 중국 땅인가?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땅은 외세의 침략으로 뺏겼고 역사는 몹쓸 사관들의 손에 의해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륙의 요동을 압록강 너머로, 대륙의 평양을 반도의 평양으로 이름을 바꿔치기 하며 우리 민족의 기억을 거세했습니다. 하지만 땅은 뺏겨도 좌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서에 기록된 해와 달의 움직임, 성곽 사이의 거리, 수리적 수치들은 지금도 대륙의 심장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숫자로 계산해보면 반도 안에서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기록들이 대륙의 좌표 위에 서는 순간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몹쓸 사관들이 지워버린 우리 조상의 대륙 주소를 되찾는 일, 그것이 바로 수리 역사학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명은 옮겨졌어도 진실은 그 땅에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라진 대륙의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려낼지 구체적인 복원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의 하늘은 서울이 아니었다.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보셨던 밤하늘이 지금의 서울 하늘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록에 기록된 천문 관측 데이터를 수리적으로 계산한 결과 그 좌표는 한반도가 아닌 대륙의 심장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화문이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름은 옮길 수 있어도 하늘의 별자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세종시대의 찬란한 과학기술과 문명은 대륙의 광활한 영토를 기반으로 꽃피운 것입니다. 명나라의 압박과 몹쓸 사관들이 종이 위에서 지명을 반도로 옮길 때 대륙 조선의 궁궐과 강역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궁궐은 대륙의 원형을 반도에 이식한 역사적 흔적일 수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조선의 진짜 크기는 반도의 10배가 넘는 대륙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조선이 대륙에 있었나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반도에 가두었나를 물어야 합니다. 요동과 부여 속에 담긴 수리적 진실이 그 답을 줄 것입니다. 대륙 조선의 기상을 되찾는 여정, 이제 시작입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